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작업할 때 좀 필요한 도구들, 제가 처음 가죽공예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사기 시작했던 가죽 도구들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공방을 다닐 때 처음 샀던 도구는 바로 마름송곳이라는 도구고, 모서리가 이제 마름 목골로 되어 있어서 단면을 보면은, 그래서 구멍을 뚫었을 때 이제 가죽 그 바느질이 사선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산 게 이거 동경수차라는 가죽 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동경수차 아닌 커터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가죽 공예를 하려면. 그래서 이걸 처음에 마름송곳을 사고, 두 번째로 이 동경수차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죽칼을 사고 나서 제가 만들어준 게 이 가죽칼의 손잡이 부분, 원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잡기 편한 그립감을 주기 위해서 가죽으로 이렇게 씌워준, 여기도 바느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랑 이 가죽칼 집을 처음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마 열쇠고리 같은 거 만들긴 했는데 제가 좀 더 쓸모있게 만든 제품은 이거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집에서도 뭔가 소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리프라고 하기도 하고 치즐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렇게 목다라고 부르는 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마름 송곳과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간격이 지금 보면은 다 이런 목타마다 써져 있어요. 몇 미리 몇 미리 간격이 써 있는데, 얘는 3.4mm, 그래서 이 홀과 홀의 바느질 간의 간격이 3.4mm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목타, 5날짜리, 2날짜리 목타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좀 나중에 산 건데, 세일하길래 산 건데, 좀 더 큰 제품들을 뚫기 위해서, 이거는 3mm에서 4mm 사이는 작은 소품 지갑이나 가방까지도 만드는 그런 간격이고, 얘는 5mm 간격이에요. 그래서 5mm 간격은 큰 가방이나 아니면 좀 대물들을 만드는, 저도 이제 가죽 방패를 만들 때는 조금 간격이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바느질 실도 잘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목타를 찍어야 하는 그런 라인들을 거주는 디바이더라고 부르는 제품이에요. 약간 콤파스처럼 생겼지만 연필을 꽂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 한쪽 끝을 대고, 내가 이 모서리로부터 약간 3mm 정도 떨어뜨리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 있는, 이렇게 한쪽을 기대서 그어주면 여기 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요 라인? 요 라인에 따라서 제가 이제 목타로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이런 식으로 자국만 내기도 하고 이걸로 구멍을 뚫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자국을 먼저 내고,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자국을 내고, 이걸로 이렇게 세게 치면 아예 이렇게 뒤쪽으로 이 날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바느질을 할 수가 있는 기초 작업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구멍을 뚫었으면 거기에 바느질을 할 수 있는 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늘도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가죽용 바늘을 사실 수도 있고, 가죽공예용 바늘을 굳이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반 반지꼬리에 있는 바늘의 모서리를, 지금 이게 모서리가 뭉툭해요. 그래서 아주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죽 바느질, 기본적으로 이제 가죽 바느질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늘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바늘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느질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리라 믿고 바느질에 대한 건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필요한 것이 이 코르크 판이에요. 이 코르크 판도 이제 뭐 소분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코르크 판을 깔아놓고 가죽을 놓고 구멍을, 이것도 직각으로 이렇게 뚫어주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뭐 이런 자는 형질을 자를 때도 필요하지만 이제 가죽을 자를 때도 요즘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경수차 대신에 엔티커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엔티커터는 날이 이렇게 좀 잘못 부러졌는데 날이 좀 더 날카로워요. 일반 칼보다. 소품을 자를 때 이렇게 15cm 털자 15cm 털자를 사용해서 정교하게 잘라주기도 하고요. 좀 더 큰 거는 뭐 30cm, 50cm 자를 사용해서 잘라주면 편리합니다. 좀 더 모서리를 부드럽게 지금 자른 단면은 직각인데 이 모서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엣지 비벨러라는 도구도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엣지 비벨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때를 벗기는 기분이랄까?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깎여 나가요. 몇 번 정도 반복을 하면 너무 이렇게 가죽이 쓸리지 않도록 가죽이 빳빳한지 부드러운지에 따라서 힘 조절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모서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양쪽 다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단을 했으면은 마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것들이 이런 사포들, 좀 여러 가지 사포들이 있는데 3M 사포가 좀 부드럽고 사용하기가 좋아요. 일반 종이 사포는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이 3M 사포는 스펀지처럼 두꺼워서 잡을 때도 조금 힘이 있고, 그리고 일반 사포는 100방, 200방, 400방 이런 1000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220방짜리 사포인데 찢어서 잘라서 쓰곤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사포질을 할 때 좀 불편해요. 손이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3M 사포의 경우는 좀 더 부드러워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단계별로 수치가 아닌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네, 미디움이 제일 거칠고 미디움, 그 다음에 파인, 그리고 그 다음이 슈퍼 파인, 그 다음에 울트라 파인,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인이라고 해서 점점 이제 고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을 딱 재단하고 표면이 거칠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좀 두터운 것부터 이런 식으로 뭐 사포질을 하면서 점점 부드럽게 이 사포의 단계를 줄여가면서 마지막 뭐 울트라 파인, 슈퍼 마이크로 파인까지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이거는 이제 마감을 하지 않은 가죽에도 할 수 있지만 마감을 한 표면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커피를 좀 맛있네요. 지금 이것들은 본드고, 먼저 이거는 토코놀이라고 하는 무색에 제가 무색으로 한 건데 이것들은 저는 좀 손으로 많이 찍는 편인데요. 네, 살짝 찍어서 이런 만약에 이게 겉으로 지갑에 암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을 그러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이런 우둘투둘한 가루들이 떨어지지 않고 사용할 때 부드럽게, 그래서 우드 슬리커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마감을 밀어주면 더 부드럽게, 뒤에 보면 마감 처리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아크릴판이나 유리판으로 밀어도 됩니다. 두꺼운 유리 같은 걸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드 슬리커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건조가 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기 앞에 거칠거칠한 부분과는 다르게 나중에 뭐 카드 지갑을 만들었다고 하면 카드를 넣다 뺐다 할 때 더 보다 마감이 된 상태로 안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서리 부분 마감도 토코널로 해줍니다. 아까 잘랐더니 단면. 겉에 가죽에 좀 묻지 않도록 가죽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아까 이 우드 슬리커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두께, 가죽 두께에 맞게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힘 조절을 조금 힘을 주면서 가죽이 눌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좀 안 보인다. 광택이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라이크 눌러주세요.